안녕하세요.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문화관광외식학부의 윤지영 교수입니다. 여기는 저희 학교에 제2창학에 있는 사회교육관 7층입니다. 외식경영 학생들이 이론 수업을 할 때에는 다른 건물에서 주로 수업을 받게 되는데요. 그 이외에 실습에 관련된 수업들은 대부분 이 7층에 와서 수업을 받기 때문에 이 장소가 조금 저희 전공 학생들한테는 특별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전공을 조금 먼저 소개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르꼬르동블루 외식 경영 전공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등학생들이 조리를 하는 학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르꼬르동블루라는 말을 붙여져 있어서. 그런데 이 르꼬르동블루하고 저희가 계약은 한 것은 허스피탈리티 매니지먼트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조리 수업을 받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외식의 운영이나 또는 관리에 해당하는 그런 매니지먼트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전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는 그 중에서도 외식 분야에 있어서 외식의 운영 관리라든지 마케팅 분야를 가르치고 있고, 외식인이라면 좀 기초적으로 알아야 하는 식문화 관련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식 분야를 좀 확장시키는 그러한 측면에서 푸드 투어리즘과 큐레이팅 이러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습을 할 때에는 르꼬르동블루에서 파견된 프랑스 셰프님들이 수업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는 저희처럼 이렇게 이론을 좀 담당하고 있는 교수님들이 진행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어 통역사를 두고, 그리고 프랑스 셰프님들이 직접 실습 수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데모 수업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넘어오면은 이론 수업도 이론 수업이지만 학생들의 활발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 수업을 많이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캡스톤이니 또는 PBL, 그래서 문제 해결 학습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들으실 그런 외식산업 마케팅 전략 수업 이런 것들이 문제 해결형 수업으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수업은 외식산업 마케팅 전략이라는 수업인데요. 사실은 이 분야가 제일 그 외식 경영 전공 학생들이 진출을 해보고 싶어 하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마케팅 분야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본인이 가지고 있던 마케팅의 정의와 그 다음에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마케팅 범위가 어디까지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외식 경영에서 어떻게 마케팅이 적용이 되고 마케터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좀 생각하면서 강의를 들으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외식 경영을 전공하고 싶다면 외식 경영을 하고 있는 외식 기업들, 그리고 그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시다시피 음식에 관련 컨텐츠들이 TV며 다른 미디어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정보들을 아주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든가, 또는 그런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책들도 많이 나와 있어서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책을 한 두세 권 정도 읽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소비자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식을 일반적으로 하는 소비자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겠지만, 요즘 사람들이 어떤 걸 즐거워하고 어떤 체험을 또 원하는지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포털에 나와 있는 뉴스 중에서도 문화면이라든지 또는 소비자 경제면 이런 걸 좀 관심을 가지고 항상 이렇게 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실제 소비자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서 외식도 경험을 해보고 식품도 경험해보는 걸 추천을 합니다. 학기 중에는 여러분이 수업하고 너무나 늦게 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방학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저녁 때 이렇게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랑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기도 하고 또 소비자 관점에서 그게 뭐가 좋았는지 또 뭐가 불편했는지 이런 거를 평가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외식 경영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일부를 우리가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그 연구를 바탕으로 적용도 해보고 실생활에 응용을 하는 그런 실용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경험을 하고 있는 그 실제의 생활, 그리고 남들의 생활, 일상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게 아마 외식 경영 전공을 들어올 때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식 산업 마케팅 전략이라는 수업은 학생들이 정말 진출하고 싶은 분야거든요. 그래서 외식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마케팅 분야에 진출을 원하는데 이 수업뿐만이 아니라 저희 전공에서 열고 있는 다양한 수업들을 접목을 해서 실제 마케팅 분야에 진출을 하는 그런 졸업생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그 전공 수업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부전공 또는 복수 전공을 엮어서 예를 들어 재무회계에 조금 관심이 있다 그러면 회계사로 진출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우리 전공하고 관련된 연계 분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이라든가 또는 호텔 이런 허스피탈리티 비즈니스 분야들이 있는데 여기에 기획 파트 또는 영업에 관련된 파트, 인사관리 이런 다양한 세부 직무로 진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서비스라든가 엔터테인먼트 이런 분야에 본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외식 경영 전공을 했던 공부를 바탕으로 해서 진출 분야를 많이 확장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다른 전공도 마찬가지겠지만 외식 경영 전공 분야도 다른 분야하고의 융합을 굉장히 많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목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는 교수님들이 어떤 융합적인 사고를 키우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실제 이제 다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을 모셔다가 특강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서 체험을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많은 다른 분야의 진출을 좀 생각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공을 좀 해야 되겠다, 우리 전공이 되게 흥미가 있다 하는 친구들은 그냥 여기를 졸업하면 외식 분야로 진출을 하는구나 이렇게 근시안적인 좀 시야를 버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어떤 분야들을 좀 쌓아서 본인의 역량, 본인의 내공을 좀 쌓아서 다양한 분야로 진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아마 기회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식 경영 전공을 한다고 해서 꼭 외식업체에서만 일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굉장히 좋은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에 진출해서 정말 멋진 여성 인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학교를 돌아보면 외식 경영 전공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르꼬르동블러라는 이름을 가진 외식 경영 전공은 숙명여자대학교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 학과를 많이 기억을 해주시고 또 외식 경영 전공을 원하신다면 꼭 숙명여대에 진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관광외식학부의 윤지영 교수입니다. 저희 학과의 수업을 궁금해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르꼬르동블러 외식경영 전공 수업이 궁금해? 궁금하면 따라와 라는 제목으로 외식산업 마케팅 전략 수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르꼬르동블러 외식경영 전공은 2000년에 저희 학교와 협약을 맺고 2007년부터 입학생을 받아오고 있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숙명여자대학교의 학위와 그리고 국제학위를 동시에 수여하는 학과로 그렇게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LCB 외식경영 전공은 외식경영을 기반으로 문화관광과 융합하는 그런 전문가적 기술을 함양을 하고 또 미래사회 트렌드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서 글로벌 시대에 국제적 감각을 지닌 허스피탈리티 앤 서비스 분야의 여성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저희 그 외식경영 전공의 수업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트랙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저희는 외식 산업 경영, 또 와인 식음료 서비스 특화 경영, 그리고 환대 산업 융합 경영 이렇게 세 가지 트랙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안에 저희 전공에서 준비한 다양한 수업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식 경영 전공에 들어오면 아마 전공에 역량을 쌓아가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외식산업 마케팅 전략에 대한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식산업 마케팅 전략은 우리가 이 마케팅의 범위를 이해하고 또 마케팅을 위해서 어떠한 차별적인 서비스를 해야 하는지를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방법을 생각해 보는 이러한 수업이 되겠고요. 이 수업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자료 조사나 분석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고 또 마케팅 활동에 대한 평가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케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면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은데요. 지금 여러분이 가고 싶은 음식점을 한 곳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왜 그 음식점에 가시게 될까요? 또는 왜 가고 싶은가요? 직접 답을 들을 수는 없지만 생각을 해보면 이런 대답이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배고파서 가고 싶어요. 그럼 아마 저런 커다란 돈가스를 떠올리게 되실 거고요. 또 생일날 친구들하고 잊지 못할 이벤트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분위기가 좀 독특한 레스토랑도 생각하시게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 꼭 먹어보고 싶은 특별한 음식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예쁜 저런 샴페인볼 같은 디저트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 이외에도 분위기 맛집이에요. 그러면 레스토랑에서 나온 음식보다는 거기서 찍을 수 있는 사진에 어떤 배경이 있는지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자판기가 보이시죠? 저게 자판기가 아니라 카페의 문이랍니다. 굉장히 독특한 컨셉의 카페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레스토랑의 특별한 서비스를 경험하고 싶어요.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요즘 외식 업체에서는 다이닝 인 더 다크라는 이런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어요. 좀 눈을 가리고 되게 어두운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는 이러한 레스토랑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저런 디즈니 월드의 캐릭터들이 나와서 식사를 서빙을 하는 이러한 경험을 한다면 굉장히 그 레스토랑에서도 특별한 경험이 되시겠죠. 또 맛도 좋지만 눈으로 먹으러 가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는 라떼 아트의 하나인데 되게 예쁜 곰돌이들이 이렇게 라떼 아트로 되어 있는 그런 카페들이거든요. 카페 라떼를 먹으면 맛은 다 비슷하겠지만 저거는 아마 눈으로 보기 위해 먹기도 하겠고요. 그리고 저렇게 50cm 초밥이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자, 먹으러만 가는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먹기 위해서도 가지만 대부분은 좀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 레스토랑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별한 경험이 반드시 먹는 음식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죠. 음식이 있긴 하지만 거기에 되게 맛있는 맛이라든가 또는 프레젠테이션이 되게 아름답다든가 그래서 음식의 한 부분이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였죠? 뭐 배경이라든지 또는 분위기, 서비스 때문에 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서비스와 분위기 때문에도 우리가 레스토랑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외식 서비스의 상품의 범위가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음식인가?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서비스 분위기를 포함한 이런 무형적 상품도 우리 외식 서비스 상품 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외식 서비스 마케팅 또는 외식 산업 마케팅에서 다루는 상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음식과 그리고 서비스를 합한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을 기획을 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떤 음식점들, 어떤 레스토랑에 열광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이 호주의 낙하산 샌드위치는요 굉장히 무례해요. 왜냐하면 서비스를 공손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낙하산으로 샌드위치를 떨어뜨리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불편해하지 않고 굉장히 특별한 경험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레스토랑이 고전적으로 알던 어떤 서비스 방식에서 벗어나서 즐거운 경험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차별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디오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onjour, bienvenue. 자, 이 비디오에서 보면은 어떤 음식을 제공하는 그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인데요. 보시면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굉장히 따분한 시간이 있죠. 바로 음식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을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젝션을 이용을 해서, 즉 이런 다른 테크놀로지를 적용을 해서 스토리를 만들고 사람들한테 그 대기 시간을 굉장히 즐거운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든 이러한 독특한 레스토랑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두 가지의 비디오를 보셨는데요. 우리가 꼭 음식이 맛있어야지 그 음식점을 선택하느냐? 또 그것이 마케팅이 되어야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서비스,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또 사람들이 또 즐거워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잘 관찰을 해서 해결해 주는 게 바로 마케팅의 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외식 서비스 마케팅과 마케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깊게 드려볼게요. 외식 경영 전공을 마치고 나면 어떤 분야에서 여러분이 일을 하고 싶은가요?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저는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해요. 그 다음 저의 질문은 마케팅은 그럼 무엇을 하는 분야인가요? 이렇게 물으면 이 수업을 듣기 전에는 광고요? 홍보요?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마케팅은 이렇게 광고, 홍보,
이것만 포함이 되는 걸까요? 외식 산업 마케팅 전략 수업이 마케팅의 범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 수 있게 도와드리는 수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여자하고 남자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아래에 보시면 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오른쪽에 위에 보시면 이제 다른 여자가 나왔어요. 내가 생각하니까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여러분이 얘기한 광고 홍보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자, 이거는 소비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마케팅의 근본입니다. 자, 이렇게 마케팅을 하고 싶으면 광고를 하죠. 반복적으로. 저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이 TV 광고라든가 여러 광고 매체를 통해서 보게 되고요. 그 다음 홍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게 홍보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 포함해서 맨 마지막에 그 빨간 박스에 들어있는 부분을 보면 이제 누가 얘기를 하나요? 듣고 있었던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내가 생각하니까 너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우리 연애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마케팅에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브랜드 마케팅의 한 부분이라고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 마케터가 해야 하는 일, 또 마케팅이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즉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이제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소비자가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게 바로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식 서비스 마케팅은 뭘까요? 바로 고객이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고요. 한 번 더 돌아보게 만들고 그리고 외식 업체는 대부분은 와야 되죠. 그래서 한 발을 들어오게 만드는 것, 그런 전략들을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까 봤듯이 사랑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게 만들어서 내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나를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케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외식 서비스 마케터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바로 사랑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고객의 마음을 훔치는, 요즘 말로 하면 심스틸러가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심스틸러가 되어야 하나? 첫 번째는 진정성 있는 메시지여야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광고와 홍보를 통해서 정말 진심을 담아서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만으로 될까요? 아니죠. 메시지를 던졌으면 그 사람들이 경험을 하러 왔을 때 정말 이게 진짜네? 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매력적인 메뉴로 또는 신선하고 새로운 경험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삼박자가 맞아야만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케팅이 완성이 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이 방법적인 걸 보면 위에 진정성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는 광고와 홍보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매력적인 메뉴와 또는 신선하고 새로운 경험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외식 서비스의 상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상품을 개발한다 했을 때는 혁신도 포함이 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레스토랑의 어떤 부분을 개선을 해서 좀 더 신선하게 보여주는 개선도 상품 개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외식 서비스의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외식 서비스의 상품 개발도 포함된다는 거를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외식 산업 마케팅 전략 수업은 어떻게 여러분을 그런 심스틸러로 만들 것인가? 저는 그 이론 수업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서 개발 액티비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외식 분야의 넘사벽 심스틸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론 수업에서는 고객의 이해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또 마케팅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어떤 개선과 혁신을 위한 상품 개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외식 서비스 프로세스 디자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외식의 운영이나 또는 고객들의 전 과정을 보고 문제점이 없는지를 찾아내고 개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에 보시면 제가 인앤아웃 버거의 프로세스 부분을 한 가지 예시로 넣어 놓았습니다. 또 이때 외식 서비스는 사실 사람들이 하는 직무 분야이기 때문에 종사원의 역할이라든가 또는 기업인의 역할, 그리고 고객들의 역할과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수요와 공급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외식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능력 관리에 대해서 이론을 배우게 됩니다. 이론 수업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이 해야 하는 액티비티 부분은 관심 분야나 또는 관심 업체의 마케팅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찾아내고 탐색을 한 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업을 우리가 PBL로 정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외식 서비스 마케팅 전략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프로세스를 간단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문제 제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안에 설명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단계 거치면서 이론과 액티비티로 수업이 병행이 되고요.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한 평가 계획을 같이 내게 됩니다. 주요 활동뿐만이 아니라 주요 활동에서 아웃풋으로 내야 하는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 놓았고, 활동을 하고 나면 결과물을 제출을 해야 되죠. 그래서 기획서에 어떤 부분이 명시가 되어야 하는지, 어떤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도표입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어떤 아웃풋이 나왔을까요? 이렇게 아마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이런 르꼬 언니들이 어떤 외식 서비스 마케팅 전략 프로젝트 결과를 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식음료 관련해서 창업을 제안을 한다든지, 또는 기존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새로운 메뉴나 또 새로운 서비스 개발 제안을 한다든지, 그리고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지속가능 외식 산업을 위한 마케팅 제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늘 빠지지 않는 한식 글로벌 마케팅도 혁신 아이디어로 제안을 하고 있고, 개선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 레스토랑을 위주로 살펴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기존 레스토랑의 컨셉 전환 방향이라든지, 또는 레스토랑 서비스의 개선 제안, 또 부정적 여론을 가진 그런 레스토랑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이러한 마케팅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또 외식 프로세스의 개선 방안도 굉장히 중요한 이런 프로젝트 방향의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사례를 보면요. 이거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식음료 산업 적용 방안이었습니다. 주요 주제가 전통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청년 외식 창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제안을 했던 친구들이었는데요. 실제로 새로운 컨셉의 레스토랑을 하나 창업을 하는데 전통시장 내에 창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브랜드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요즘의 트렌드를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소비자들이 있는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트러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소비층이 되고 있다고 해서 뭔가 이 브랜드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음을 되게 어필하는 이러한 조사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브랜드의 컨셉을 만들어낸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브랜드 안에 메뉴들을 운영할지에 대한 메뉴라든가 가격 전략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건지에 대해서 전통시장과의 연계성을 잘 설명해 주는 이런 프로젝트였고요. 그리고 실제로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 SNS 홍보를 한다든지 판촉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고객 니즈를 반영한 이런 식음료의 타 분야 서비스와의 융합 방안입니다. 당근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 딱 보시면 당근 마켓이 생각나실 거예요. 그래서 있는 사업 영역에다가 식품 영역을 첨가한 이러한 액티비티였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그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도 또는 요즘에 싱글족이 되게 많은데 혼자 사는 사람들도 공동구매해서 좀 더 저렴하게 사고 싶은데 그런 방법이 없다는 데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출발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당근마켓에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근마켓에 제안을 해보고자 하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어떤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지 분석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공동 구매가 필요하니, 공동 구매를 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이런 것들을 전부 데이터를 모아서 실질적으로 이런 프로젝트가 필요하고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거를 어필을 한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당근마켓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앱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공동 구매, 특히 식품에 대한 공동 구매를 넣었을 때 어떻게 실행을 해야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서비스를 제안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서비스에 참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관점에서 서비스 실행 방법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또 어떻게 마케팅을 할 건지, 그리고 이 사업이 안착이 되면 어떻게 더 키워나갈 건지에 대해서도 계획을 잘 정리해 놓았죠. 제가 이렇게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업의 최종 목표는 이렇게 잘 된 액티비티를 가지고 관련 학회에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대학생 공모전들이 많이 있어서 실제로 이런 액티비티를 가지고 나가서 상을 수여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조금 감을 잡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언니들의 이제 수업에 후기들을 좀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수업에서 얻은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아이디어를 컨셉트로 만들고 이 컨셉트를 상품화하는 방안을 좀 알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마케팅이 생각보다 범위가 넓어요. 이렇게 알게 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외식업체의 마케팅이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케팅은 소비자 입장이 엄청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마케터라면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마케팅을 진행해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마케팅 전략 수업을 통해서 언니들이 얻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교수님이 얘기했던 대로 여러분이 어떤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한 부분들이 아마 이러한 전체 프로세스를 통해서 얻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강의를 거의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그러면 이런 마케팅 수업도 아마 좀 관심이 생겼을 거고 외식 경영 전공에도 관심이 생겼을 텐데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조금 요 마케팅 전략 수업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조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지금 상태에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관심과 또 한 가지는 관찰입니다. 자, 그래서 요 사진은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실제 수업에서 운영을 했던 여러 가지 사진인데요. 외부에서 특강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수업 내에서 뭐 와인 시음도 하기도 하고요. 또 조리 데몬스트레이션 수업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같이 그룹으로 팀플을 진행을 하면서 발표를 하는 이러한 사진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아마 보시면 되게 저희 르꼬르동블루 외식경영 전공에 들어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외식경영 전공의 교수님들은 여러분들이 이 허스피탈리티 미래 인싸가 되기 위해서 다양한 수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을 환영을 하고 많이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